SKY 대학과 자격증의 시대는 끝났다. 다가올 A시대에는 학벌 자격증 평판이 아닌 진짜 실력이 중요한 이유. 심준용 키웰 덜슨. 인공지능 AI과의 협업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콘텐츠 제작자가 자료 조사와 초안 작성 같은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AI에 맡기고 자신은 어떤 콘텐츠를 어떤 형식과 소재로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라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결정에 집중한 모습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콘텐츠 제작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AI는 사회 전반의 업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능력의 증표로 여겨왔던 전통적인 가치들이 그 힘을 잃고 있다. 본 영상은 다가오는 AI 시대의 학벌, 자격증, 평판과 같은 전통적인 대리 지표 프락시가 아닌 인간 고유의 진짜 실력이 개인과 조직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20세기 산업사회의 정보 비대칭 환경에서 유효했던 자격 증명 시스템이 AI 기술 앞에서 어떻게 해체된지 살펴보고 특히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학벌주의라는 기이한 병폐가 왜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지를 논증할 것이다. 나아가 본 보고서는 AI 시대에 요구되는 진짜 실력의 본질을 새롭게 정의한다. 기는 단순히 특정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비판적 사고, 창의성, 협업 능력, 윤리적 판단력 등 인간 고유의 역량을 의미한다. 인간과 AI가 시너지를 창출하는 켄타우로스 센트럴 모델과 같은 새로운 협업 방식을 통해 우리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제일 낡은 질서의 해체 대리 지표의 가치하라. 20세기를 지배했던 능력 증명 시스템이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한때 개인의 잠재력을 가늠하는 가장 확실한 척도였던 학벌과 자격증은 이제 그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학벌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한다. 제한장 대리 지표 시대의 종말 자격 증명의 통화 가치하라. 지난 한 세기 동안 사회는 개인의 내재적 능력을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정보 부족의 시대에 살았다. 이러한 환경에서 명문대 졸업장, 전문직 자격증, 고인된 인증서와 같은 대리 지표 프락시는 개인의 능력을 가늠하는 효율적인 신호시그널로 기능했다. 졸업증서는 특정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음을 보증하는 신용장과 같았으며 좋은 학벌은 곧 뛰어난 실력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불완전하지만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본질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개인의 학문적 이력 쉐리를 실제 능력 쉐리와 동일시하고 졸업 이후의 지속적인 능력 성장을 간과했으며 시험을 통해 측정 가능한 극히 일부의 단편적 지식만을 가치 있게 여겼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온라인을 통한 지식, 접근성의 폭발적인 증가는 이미 이러한 대리 지표의 가치를 희석시키기 시작했다. 지재 학위는 실력의 보증 수표가 아닌 특정 분야에 진입하기 위한 형식적 자격 또는 출발점으로 인식된 경우가 많았다. AI의 등장은 이러한 가치 하락을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한다. 과거 법학 학위가 법률 문서를 검토하고 판례를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의 대리 지표였다면 이제 AI는 해당 업무를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직접 수행한다. 의학 학위가 의료 영상을 판독하고 진단하는 능력의 신호였다면 AI는 이미 영상 분석을 통해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거나 특정 영역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준다. 즉, 능력의 신호가 능력의 직접적 실행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능력 평가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다. 과거에는 역량을 증명하는 신호 자체가 중요했다. 특정 대학의 졸업장이라는 신호는 그 자체로 희소성과 가치를 지녔다. 그러나 AI가 신호가 가리키던 핵심 업무 콜 태스크를 직접 수행하거나 월 등이 효율적으로 보조하게 되면서 시장과 기업은 더 이상 과거의 신호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AI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해내는 실체 서브스텐스 그 자체다. 결과적으로 교육과 자격의 투자 수익 률화로의 공식이 바뀌고 있다. 지재 교육의 가치는 정적인 자격 증명을 획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AI의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전략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며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심층적인 지식과 사고의 틀을 형성하는 데 있다. 법학 학위가 여전히 가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변호사에게 AI가 작성한 계약서, 초안의 법적 허점과 전략적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의료 면허가 중요한 이유는 AI의 진단 결과를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인간 의사의 고유한 판단력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즉, 대리 지표의 가치는 신호로서의 기능에서 AI와의 협업을 위한 기반 지식으로서의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다. 제도장 4차 직업의 위기 전문직 영역의 파괴적 혁신.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부와 안정,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소위 4차 직업들은 AI 시대의 변화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들 전문직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핵심 업무 영역이 자동화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위협받는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전문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의 본질과 가치 평가 기준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회원국 전체 고용의 27%를 차지하는 고숙련 전문직이 AI로 인한 자동화의 가장 큰 위협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역시 일반 의사, 전문 의사, 회계사, 변호사, 판검사 등이 AI 노출 지수가 가장 높은 직업군에 속한다고 발표하며 지들 고학력 고소득 직업이 AI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는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비반복적이고 인지적인 분석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전문 분야별 변화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법률 변호사 리걸 테크닉의 최체 발전은 법률 서비스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로톡과 같은 플랫폼은 이미 변호사협회와 갈등을 이룰 정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AI 대류가조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는 법률 정보 검색 및 문서 작성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AI를 활용하면 수시간이 걸리던 계약서 작성이 30분 이내로 단축되는 등 업무 효율성이 극적으로 향상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AI는 문서 질의응답, 요약, 판례 분석 등에서 인간 변호사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이며 작업 속도는 최대 80배까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계약서의 미묘한 문구를 수정하는 레드라이닝이나 복잡한 법률
지서치와 같이 인간의 섬세한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인간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 관련 업무의 품질과 효율성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입증되면서 변호사의 핵심 수익 모델인 시간당 보수 밸러블 하워는 근본적인 위협에 직면했다. 의료의사 의료 분야에서 AI는 강력한 진단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영상의학 분야에서 AI는 엑스레이, CT, MRI 등 의료 영상을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패턴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의사의 진단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AI가 먼저 영상을 판독하여 위험도가 높은 환자를 선별해주면 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진료 역량을 집중하여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AWS Health Scribe와 같은 AI 서비스는 의사와 환자 간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진료 기록을 자동으로 생성함으로써 의사들을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에서 해방시켜 환자와의 소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돕는다. 회계회계사 세계경제포럼은 이미 2025년까지 회계 감사의 30%가 AI에 의해 수행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AI는 데이터 입력, 계정 조정, 세금 계산과 같은 전통적인 회계 업무를 자동화하고 방대한 재무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나 부정의 징후를 포착하는 등 감사의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회계사의 역할은 점차 데이터 처리자에서 AI가 도출한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전략적인 재무 자문을 제공하는 조언자 알베스로 전환되고 있다. 실제로 회계법인들은 채용시 기술적 능력보다 비즈니스 통찰력,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같은 소프트 스킬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전문직 노동시장의 양극화 비플케이션을 초래한다. AI는 전문직 내의 업무를 둘러 나눈다. 하는 표준화된 계약서 검토, 일반적인 영상 판독, 정형화된 재무 감사와 같이 일상적인 인지 업무 러틴 카그니티브 태스크가 다른 하나는 복잡한 소송 전략 수립, 희귀 질환 진단, 고객사의 미래 성장을 위한 경영 컨설팅과 같이 고도의 판단력과 창의성, 인간적인 공감 능력이 요구되는 비일상적 업무 러틴 태스크가 AI는 전자의 업무를 빠르게 자동화하면서 이 영역에 머물러 있던 전문가들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대체 압력을 높인다. 반면 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가치는 더욱 상승한다. 이들은 AI를 강력한 분석 도구로 활용하여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기계가 제공할 수 없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결국 AI 시대의 전문직 시장에서는 평균적인 전문가가 설 자리가 점차 사라진다. 성공은 AI의 경쟁자가 아닌 AI의 지휘자이자 보안자로서 독보적인 인간적 가치를 증명하는 최상위 전문가들에게 집중될 것이다. 따라서 4자 자격증은 더 이상 안정적이고 편안한 미래를 보장하는 티켓이 아니다. 그것은 AI와의 치열한 공존과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경쟁의 장으로 들어서는 입장권에 불과하다. 제세장 공안 왕관 한국 학벌주의에 대한 비판.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학벌주의 크레덴셜리즘을 기이하고 괴이한 병폐에 시달려왔다. 특정 대학 졸업장이라는 간판이 개인의 능력, 잠재력, 심지어 인성까지 재단하는 비합리적인 사회 시스템은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창의성을 억압하며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AI 혁명은 바로 이 낡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려 그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학벌주의는 현대판, 골품제에 비유될 만큼 한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사회적 질병이다. 좋은 학벌은 취업, 승진, 사회적 인정 등 인생의 거의 모든 기회와 직결되며 이은 국민 10명 중 7명이 심리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구조는 교육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된다.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영역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열풍은 해외 언론에서도 경악하며 보도할 만큼 비정상적이다. 교육은 전인적 성장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오직 명문대 입학이라는 단위 목표를 향한 점수 획득, 기계로 전락했다. 이 시스템은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개인의 적성과 재능은 무시된 채 오직 입시, 경쟁력만이 유일한 가치로 추앙받는 환경에서는 창의적 인재가 성장하기 어렵다. 또한 고액의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상위 계층의 자녀들이 명문대, 진학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는 사교육대학 진학 취업으로 이어지는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공고히 한다. 능력보다 배경이 기회를 결정하는 사회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금까지 학벌주의를 타파하려는 수많은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그 성과는 미미했다. 그 이유는 명문대 졸업장이 가져다준 실질적인 경제적, 사회적 이점이라는 근본적인 인센티브 구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I 혁명은 바로 이 인센티브 구조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앞서 분석했듯이 AI는 학벌이라는 대리 지표가 보증하던 핵심적인 인지 업무들을 직접 수행하거나 자동함으로써 그 가치를 근본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라는 질문은 AI를 활용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고통스러운 동시에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과거 정책적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학벌주의라는 고질병이 AI라는 거대한 외부 충격에 의해 강제적인 해방의 길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학벌이라는 공원 왕관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 더 이상 경제적 실익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현실이 명확해질수록 사회는 자연스럽게 개인의 진짜 실력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한국 사회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과거의 낡은 서열과 간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혼란 속에서 표류할 것인가? 아니면 이 파괴적 혁신을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동력으로 삼아 더욱 공정하고 역동적인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AI가 강제하는 이 변화는 우리가 오랫동안 염원해왔지만 이루지 못했던 능력 중심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고통스러운 파괴의 과정은 동시에 새로운 창조를 위한 기회다. 제이브 켄타우로스의 새벽 AI 시대에 진짜 실력을 정의하다. 낡은 질서가 해체된 자리에는 새로운 기준이 들어선다. AI가 전통적인 능력의 척도를 무력화시키는 지금, 우리는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일의 철학을 재정립하고 인간 고유의 역량을 발견하며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제해장 노동에서 행위로 새로운 일의 철학,
AI 시대의 인간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통치하는 활동들을 보다 정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 하나 헤렌드는 그녀의 저서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의 활동적 삶 베려 액티벌, 노동 레벌, 작업 월, 행위 액션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며 이를 통해 인간 활동의 위계와 의미를 분석하는 강력한 틀을 제공했다. 이 틀은 AI가 인간의 역할을 어떻게 재편하고 진짜 실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철학적으로 조명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준다. 아렌트가 제시한 세 가지 활동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노동 레이벌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생물학적 과정과 관련된 활동이다. 식사, 소화, 청소와 같이 생명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하며 그 결과물은 생산되자마자 소비된다. 기은 필연성의 영역에 속하며 자유로운 인간 고유의 활동이라기보다는 동물적 생존 활동에 가깝다. 작업오역 내구성을 지닌 인공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활동이다. 책상을 만들거나 건물을 짓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명확한 시작과 끝이 있으며 그 결과물은 제작자의 생명을 넘어 지속되며 객관적인 세계를 구성한다. 이는 자연을 변형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사물 띵스를 만드는 활동이다. 행위, 액션, 사물이나 물질의 매개 없이 타인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 유일무이한 인간 활동이다. 기은 예측 불가능하고 관계적이며 다원성 플루랄리티를 전제로 한다. 행위를 통해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개별성을 드러내고 정치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이 틀에 비추어 볼 때 AI 기술은 본질적으로 아렌트가 정의한 노동과 작업의 영역을 자동화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 데이터를 처리하고 규칙에 따라 예측 가능한 결과물을 생성하며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AI의 능력은 노동과 작업의 특성과 정확히 일치한다. 아렌트는 근대 사회가 모든 인간 활동을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으로 환원시키는 노동하는 동물의 사회가 될 것을 경고했다. 적설적에도 AI는 바로 그 노동과 작업의 굴레에서 인간을 해방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행위의 영역이다. AI가 일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과제들을 처리해줌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타인과 깊이 있게 소통하며 복잡한 문제에 대해 윤리적 숙고를 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행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진짜 실력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철학적 단서를 제공한다. AI 시대에 요구되는 진짜 실력은 더 효율적인 노동자 레버나 더 숙련된 제작자 월커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아렌트적 의미의 행위자 액터가 되는 능력이다. 즉,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타인을 설득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능력. 이것이 바로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가치이자 AI 시대의 핵심 역량이다. 따라서 미래의 도전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리스킬링과 스케일링의 문제를 넘어 인간성의 가장 깊은 차원을 개발하는 인문학적 발전의 과제가 된다. 제5장 인간 AI 협업을 위한 핵심 역량. 진짜 실력은 단일한 능력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역량들의 포트폴리오다. 세계경제 포럼, 여러 대학 연구팀, 그리고 다양한 미래 연구 기관들이 제시하는 AI 시대의 핵심 역량들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진짜 실력을 구성하는 핵심 역량들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1점 창의적 및 비판적 사고 역량 Creative and Critical Faculties. AI가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럴듯한 답변을 생성해낼 수는 있지만 그 정보의 진위, 편향성, 맥락적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온전히 인간의 몫이다. 따라서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 능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다. 또한 AI는 기존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여 결과물을 만들기에 기존의 틀을 깨는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와 복합 문제 해결 능력 컴플렉스 프로블럼 solving은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증명하는 핵심 역량이 된다. 미래는 정해진 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주도할 것이다. 2점 사회적 및 감성적 지능 Social and Emotional Intelligence. AI가 분석적이고 계산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적설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역량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팀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고객의 니즈와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감성 지능 Emotional Intelligence.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상 능력 Negotiation 등은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강점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술은 신뢰를 구축하고 복잡한 팀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며 기계가 제공하는 차가운 데이터에 따뜻한 인간적 가치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3점 메타인지 및 학습 역량 Metacognitive and Learning Abilities. 기술이 급변하는 시대에 특정 지식의 유효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 그 자체다. 이는 자신의 생각과 학습 과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조절한 메타인지 Metacognition,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인지적 유연성 Cognitive Flexibility, 그리고 평생에 걸쳐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어나가는 자기주도적 학습 Self-Directed Learning 태도를 포함한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의 근간이 바로 메타인지며 이는 AI를 맹목적인 도구가 아닌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지능적인 파트너로 활용하는 데 필수적이다. 4점 AI 및 디지털 리터러시 AI and Digital Literacy. 위의 3가지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기반이 바로 AI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다. 이는 단순히 코딩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질문 프롬프트를 통해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며 그 결과물의 한계와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는 생성형 AI 리터러시 제너러티브 AI 리터러시가 핵심이다. 더 나아가 AI 기술의 활용이 야기할 수 있는 편향, 개인정보 침해, 허위정보 확산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윤리적 판단력 ethical judgment은 AI 시대의 시민과 전문가 모두에게 요구되는 필수 소양이다. 이 4가지 역량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상호 의존한다. 예를 들어 AI에게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의 AI, 리터러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비판적 사고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파악하는 메타인지를 전제로 한다. AI가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동료들과의 원활한 협업 능력과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감성 지능이 필수적이다. 또한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잠재된 편향성을 간파하는 데는 기술적 이해뿐만 아니라 깊은 윤리적 성찰과 비판적 사고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진짜 실력은 이 네 가지 영역의 역량을 통합적으로 발휘하여 기술의 힘을 빌려 인간 고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능력이다. 이는 단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을 넘어선 전인적인 역량의 총체를 알 수 있다. 제6장 켄타우로스와 코보스 새로운 노동력의 모델. 인간과 AI의 협업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두 가지 강력한 실제 모델, 즉 지식 노동의 켄타우로스 센터와 육체 노동의 코보커버를 통해 구체화된다. 이 모델들은 미래의 일자리가 인간 대 기계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여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인간과 기계의 상생적 파트너십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지식 노동의 미래 켄타우로스 모델. 켄타우로스 모델의 개념은 1997년 IBM의 슈퍼컴퓨터 딥블루에게 패배한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 카스파롭에 의해 창안된 어드밴스드 체스 앨밴스 체스에서 비롯되었다. 어드밴스드 체스는 인간과 AI가 한 팀을 이루어 경쟁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놀라운 결과가 관찰되었다. 최고의 체스 그랜드마스터도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도 아닌 평범한 실력의 아마추어 체스 선수와 일반적인 체스 AI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켄타우로스 팀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중요하다. 승리의 핵심은 인간의 계산 능력이나 AI의 연산 능력이 아니라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인간의 프로세스 관리 능력과 전략적 통찰력에 있었다는 점이다. 켄타우로스 모델에서 인간은 AI가 제시하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검토하되 최종적인 결정은 인간의 직관과 장기적인 전략 판단에 따라 내린다. AI는 강력한 전술 분석 도구가 되고 인간은 전체적인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되는 것이다. 이 켄타우로스 모델은 체스를 넘어 다양한 전문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사의 직관적 판단과 AI의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켄타우로스 진단 모델이 최고의 의사나 최첨단 알고리즘, 단독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는 인간과 기계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생관계 Symbiotic Relationship과 가능함을 보여준다. 육체 노동의 미래 코봇 모델. 코커버 Collaborative Robot은 지식 노동 분야의 켄타우로스에 해당하는 육체 노동의 협업 모델이다. 과거의 산업용 로봇이 안전상의 이유로 인간과 격리된 공간 세이프티 케이지에서 작동했던 것과 달리 코봇은 첨단 센서와 AI 기술을 탑재하여 인간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협력하도록 설계되었다. 코봇의 역할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강하는 데 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단조로운 부품 조립, 위험한 용접 작업 등 반복적이고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위험한 업무를 코봇이 담당한다. 이를 통해 인간 작업자는 육체적 부담에서 벗어나 전체 생산 공정을 감독하고 품질을 검수하며 예기치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등 더 높은 수준의 과업에 집중할 수 있다. 기업들은 코봇 도입을 통해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를 개선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코봇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작업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보조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켄타우로스와 코봇 모델은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분업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AI 시대의 노동은 인간의 역할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기계가 어떻게 하울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동안 인간은 왜와 무엇을 와를 결정하는 존재로 진화한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실력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제3부 미래의 구축 교육, 경력 그리고 새로운 사회 계약. AI 혁명이 제시하는 도전과 기회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머무를 수 없다. 개인의 경력 개발 방식부터 사회 전체의 교육 시스템, 그리고 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부석을 넘어 이제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 제7장 포스트 크리덴셜 전문가의 탄생 포트폴리오 경력의 부상. 산업시대의 유산인 평생 직장과 단일 조직 내에서의 선형적 경력 경우는 AI가 가져온 불확실성과 급격한 변화 앞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지재 개인에 갇힌 소속된 조직의 이름이나 직함이 적힌 이력서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프로젝트로 구성된 역동적인 포트폴리오에 의해 증명된다. 이 모든 전문가가 자신의 경력을 스스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1인 기업가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포트폴리오 경력 포트폴리오 캐리어는 하나의 정규 주제에 의존하는 대신 여러 개의 파트타임, 프리랜서 프로젝트, 컨설팅, 창업 등 다양한 수입원을 결합하여 자신만의 직업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경력 모델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높은 적응력과 회복 탄력성을 제공하며 개인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에 맞춰 이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한다.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경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먼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 제한 유니크 밸류 프로포지션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비정규적인 수입 구조에 맞춰 재물을 관리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의 마감 시한과 고객의 기대를 조율하는 고도의 자기관리 능력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실력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의 변화다. 전통적인 이력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링크드인 게린과 같은 전문 네트워킹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알리고 Behance 아트스테이션의 창의적인 결과물을 전시하며 GitHub의 코드를 공개하고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통찰력을 공유해야 한다. 이렇게 축적된 공개적인 작업물들의 총체가 바로 새로운 시대의 자격 증명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지식 노동자에게 기업가적 사고방식 엔트레프리니어리얼 마인드셋을 요구한다. 과거의 직장인은 조직이 정해둔 경로를 따라가는 수동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포트폴리오 경력을 산 개인은 스스로 시장을 분석하고 자신을 브랜딩하며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능동적인 주체다.
AI로 인해 전통적인 정규직의 안정성이 약화되면서 이제 대기업에 소속된 직장인조차 이러한 기업가적 사고방식을 내재화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조직 내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하고 내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퍼스널 브랜드를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은 더 이상 소수 창업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지식 노동자의 핵심 생존 기술이 되고 있다. 이는 교육과 기업 훈련의 패러다임이 수능적인 직원을 양성하는 것에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기업가형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제8장 교육의 재설계 암기식 교육에서 실세계 문제 해결로 산업시대에 표준화된 인력을 대량 생산하고 학벌이라는 설에 따라 개인을 분류하는 데 최적화된 현행 교육 시스템은 AI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에 근본적으로 부적합하다. 정해진 답을 찾는 정답 찾기 교육에서 벗어나 복잡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시급하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 우리는 미네르바, 대학 미네르바 유니버시티와 핀란드 교육 개혁과 같은 혁신적인 모델에서 중요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사례 연구 1 미네르바 대학 모델 미네르바 대학은 전통적인 강의식 교육을 완전히 배제하고 실용적 지식 practical knowledge과 핵심 역량 함양에 집중하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한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 미네르바의 교육과정은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 100여 개의 사고의 습관과 기초 개념 Habits of Mind and Foundational Concepts HC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이 역량들은 특정 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교과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교육되고 반복적으로 실시되며 평가된다. 완전한 능동적 학습 Fully Active Learning 모든 수업은 20명 내외의 소규모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사전에 학습 자료를 소화한 후 토론, 역할극,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한다. 교수는 지식 전달자가 아닌 학습 촉진자 패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술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개인화된 피드백을 제공한다. 글로벌 몰입 경험 학생들은 샌프란시스코, 서울, 베를린 등 전 세계 7개 도시를 순회하며 생활한다. 이를 통해 교실에서 배운 역량을 각기 다른 문화적, 사회적 맥락의 실제 문제에 적용하며 지식의 전인 knowledge transfer 능력을 기른다. 사례 연구 2 핀란드 교육 개혁 핀란드는 21세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교육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했다. 현상 기반 학습은 phenomenon based learning 수학, 과학, 역사와 같은 전통적인 과목의 경계를 허물고 기후 변화, 유럽 연합과 같은 실제적인 현상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를 융합하여 학습한다. 횡단 역량 transversal competencies 학습하는 방법 배우기, 디지털 역량, 기업가 정신 등 7가지 핵심 횡단 역량을 정의하고 이를 모든 교과목 교육에 통합하여 가르치도록 의무화했다. 교사와 학교의 자율성 존중 중앙정부는 국가 핵심 교육 과정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설계한다. 준화된 시험을 최소화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교육 시스템은 학생 중심의 혁신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 정부 역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초개인화 학습 환경 구축, 감성적 창조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편적인 기술 도입을 넘어 미네르바와 핀란드의 사례처럼 교육 철학과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 혁신의 지향점은 인지적 건축 Cognitive Architecture의 설계로 귀결된다. 철학자 앤디 클라크와 데이비드 차머스가 제안한 확장된 마음 이론 Extended Mind This에 따르면 스마트폰이나 AI와 같은 외부 도구는 우리 마음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강력한 내적 사고 체계 없이 외부 도구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오히려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퇴화하는 인지적 위축 Cognitive Atrophy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 교육의 핵심 목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내부의 강력하고 유연한 내적 인지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미네르바와 핀란드의 교육 모델은 바로 이 생각하는 방법, 학습하는 방법,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이 외부의 AI라는 강력한 확장된 마음을 효과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튼튼한 내적 정신 구조만이 외부의 기술적 확장이 우리를 약화시키는 것을 막고 진정한 의미의 인간 AI 공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AI 시대의 교육 논쟁은 부정행위 방지라는 지엽적인 문제를 넘어 인간의 지적 자율성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설계로 나가야 한다. 제어업장 결론 사회적 재부팅을 위한 제언. AI 혁명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를 넘어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곡점이다. 특히 오랫동안 학벌주의라는 기이하고 괴이한 족쇄에 묶여있던 한국 사회에 있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례 없는 기회다. AI는 우리가 능력이라고 우려했던 것들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들고 더 공정하고 역동적이며 진정으로 실력에 기반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제공한다. 변화에 적응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적응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다. 본 보고서는 20세기의 대리지표였던 학벌, 자격증, 평판이 AI에 의해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체되고 있으며 그 자리를 실시간으로 증명 가능한 진짜 실력이 대체하고 있음을 논증했다. 그리고 그 진짜 실력이란 단편적인 기술이 아니라 한나 아렌트가 말한 인간 고유의 행위 액션 능력, 즉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깊이 있는 사회적 감성적 지능,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메타인지 역량의 총체임을 밝혔다. 또한 켄타우로스와 코보디라는 새로운 협업 모델과 미네르바, 핀란드 교육이란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통해 미래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AI 시대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사회 각 주체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개인을 향한 제언, 포트폴리오적 사고방식을 내재화해야 한다. 정적인 자격증을 쌓는 데 몰두하기보다 자신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과 프로젝트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 기술적 숙련도에 안주하지 말고 비판적 사고, 창의성, 소통 능력과 같은 핵심적인 인간 역량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삼고 끊임없이 연마해야 한다. AI 도구의 수동적인 사용자가 아니라 그 도구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 기업을 향한 재원 채용과 승진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학벌이나 자격증 중심의 서류 필터링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과제 기본 평가나 포트폴리오 심사를 도입해야 한다.
아마존 푸셔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직원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 재교육 업스케일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처럼 단순 기술 교육을 넘어 인간 고유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총체 기반자를 향한 재원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교육 전쟁을 유발하는 획일적인 서열화와 한 줄 세우기 시급시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다양한 재능과 역량을 존중하며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에 대응하여 이동 가능한 복지 혜택 버려버 베네피츠이나 보편적 기본소득 유니버설 베이식 인컴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AI와의 협업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단조롭고 반복적이며 예측 가능한 모든 것은 기계의 영역을 넘어간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든 바로 그것이다. 다가오는 시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 사회가 졸업장이나 직함이라는 좁은 틀을 넘어 인간 잠재력의 무한한 스펙트럼을 온전히 가치 있게 평가할 기회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실력에 기반한 미래를 건설할 절호의 기회다.